쉽게 잘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김태일 위원장님의 앞으로의 역할과 성취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님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맡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당 체제의 실현이 역사적 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자로서나 또 평론가로서 이제 정권 교체는 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다당 체제를 잘 가꾸어 나가는 일이고 이것을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당 체제가 이제 양당 체제로부터 온건 다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보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또 87년 체제를 넘어서 촛불혁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 다당 체제의 싹을 잘 키워나가고 또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당 혁신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당 혁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구성원들의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혁신을 원하느냐, 또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자기 성찰을 하느냐가 정당 혁신을 성공시키느냐 마느냐의 관건입니다. 사실은 저는 외부 인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부 인사의 역할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그 당사자들의 간절함과 자기 성찰이 없으면 정당 혁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또 당의 엘리트들 또 지도부가 함께 그 간절한 자기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제 가장 중요한 소회입니다. 저의 역할은 그러한 간절한 자기 성찰을 자극하고 또 거기에 어떤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그런 어떤 촉진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혁신위원회 혹은 혁신위원장이라는 이미지가 그동안의 정당 혁신 과정에서 보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뭘 이끌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또 사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성원 자신들이 스스로 진지한 자기 성찰을 하도록 자극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제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선택지들을 만들어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로서 제가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합니다. 선협의 후 결정의 협치 방식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의 일방 통행식 급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6월 5일 정부 개편안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추경도 정부 여당 단독으로 편성해놓고 27일까지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압력을 놓고 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44개 각 당 공통 공약 실천을 위한 야당과 협의는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44개 공통 공약의 선정과 또
목록조차 그 과정이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정한 5대 인사원칙에 벗어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무조건 통과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중차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체의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비판과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 세력과 똑같이 국정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야당을 거수기로만 대하는 일반 통행식 불통과 오만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지속되기 어렵고 국정은 토르하고 국회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과거 양당제하의 여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구태의연함으로서는 지금 다당제하의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5당 체제에서 협치는 그 방식과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협치란 무언가를 결정하기 앞서서 협의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정치를 뜻합니다. 먼저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야당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양당제 방식이지 다당제 협치 방식은 아닙니다. 문제가 터지면 야당을 찾아와서 사장하는 것이 과거의 구태정치지 새정치의 협정치가 아닙니다. 선협의 후 결정이 오늘 5당 체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합치의 방식입니다. 정부 여당의 협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먼저 야당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정책이나 법률,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8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협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원칙대로 인사검증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원칙에서 벗어난 흠결 후보의 잘못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압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즉각 수용을 하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환이 발목 잡기니 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출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당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엄중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깨끗한 내각, 혁신과 통합형 내각, 정직한 내각이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모습일 것입니다. 5개 기준을 비롯한 도덕성, 부처혁신과 국민 통합의 능력, 그리고 국민을 속이지 않을 정직함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희 국민의당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는 협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결례된 발언을 하신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정우택 대표는 평소에 합리와 이성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저도 매우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그 당의 기준과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해서 국민당을 삭구라 정당이니 오락가락 정당이니 갈팡질팡하는 정당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협치를 해야 할 현 정치 상황에도 절대 잘못된 주장이고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독단적
주관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오만불손한 자유한국당은 이제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하의 여당으로서의 지금 꿈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고, 여당 시절 저질렀던 행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혀 없이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과거 구태 정치를 반복했다는 주장으로밖에 저는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국민당은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함께 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는 국회의 견인차, 기관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태 정치에 빠져 있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만을 정당화하는 이런 낡은 정치 형태를 고쳐서 인도해가는 훈육관과 향도 역할을 국민이 맡겼고 명령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저희들이 당당하고 떳떳한 야당, 그리고 정부에 협조할 것은 거리낌 없이 인쇄감 없이 협조하는 추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어떠한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오로지 국민의 여망과 기대만을 받고서 저희 역할을 당당하게 명예롭게 수행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이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수를 능가한 지혜로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이런 비난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우리 당원, 우리 원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김희수 헌법재판 소장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리 당략을 따라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하여 내일 의총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수석 내정처배, 안보실 2차장 사실상 경질, 행정관들의 문의 등 인사 시스템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인사 시스템과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사드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 결과는 속 시원하게 밝힌 것도 없이 요란한 빈수레로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켜 국가안보에도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담했던 사드 문제 해결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됩니다.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 절벽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경으로 공무원 1만 2천 명을 지원을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무원 지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6만 6천 개의 절반을 월 27만 원의 노인 일자리로 채우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4천 개의 임시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저임금의 질납분 일자리를 양산하는 꼴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고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또한 애국 헌신의 의지와 각오를 서럽게 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제대로 애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찬성합니다. 아울러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는 이념 대결에 앞장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만 부추겼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아지는 위상 못지 않게 보훈처가 환골 탈퇴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취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교 안보 라인이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허탈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방통일부 장관은 내정자 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더구나 강 후보자는 양자 외교, 독핵 문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앞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소위 사드 사기 보고 누락건을 내부적으로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일파만파로 키웠습니다. 소통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외교 통일 분야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불과 11일 만에 경질됐습니다. 교수 재직 시절 부적절한 투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외교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당장 닥친 문제는 보름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그리고 사드 협상, 한미 FTA 재협상 등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회담 테이블에 앉으면 트럼프를 상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외교안보 라인을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